은퇴 후 나는 퇴직금과 은행 대출금을 모아 방 10개짜리 허름한 건물을 사서 임대업을 시작했다.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 선택한 일이었고 수익에 대한 기대도 나름 컸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만큼 녹록지 않았다. 대출금 상환, 부동산 중개 수수료, 건물 유지 보수비, 세금 등을 제하고 나면 겨우 먹고 살 정도의 수입만 남았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 버텨나갔다. 그러던 어느 겨울 유난히 추운 날이었다. 나는 임대료를 6개월이나 연체한 세입자가 떠올랐다. 몇 번 연락을 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다. 걱정이 되어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고 세입자는 바로 전화를 받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밀린 임대료 입금을 요청했다. 세입자는 한숨을 내쉬며 당분간 결제가 어렵겠지만 어떻게든 노력해보겠다고 했다. 솔직히 실망스러웠다. 나도 빠듯하게 사는 입장이었기에 계속 연체되는 임대료가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요즘 같은 불경기에 모두가 힘들다는 걸 알기에 더는 다그칠 수 없었다. 그렇게 나는 그날의 대화를 마음 한편에 묻어두고 지나갔다. 며칠 후 건물 점검을 하던 중 우연히 세입자의 도시가스 계량기를 보게 되었다. 바늘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수도 계량기도 마찬가지였다. 순간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직접 세입자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세입자는 예상보다 빠르게 문을 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계량기 상태를 이야기하며 집안을 둘러봐도 괜찮겠냐고 물었다. 세입자는 아무런 말 없이 길을 비켜주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실내는 바깥만큼이나 차가웠다. 도시가스 밸브는 잠겨 있었고 수도 사용량도 거의 없었다. 나는 그제야 이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깨닫고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난방도 없이 어떻게 지내세요? 내 질문에 세입자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90세 치매 어머니를 간병해야 하는데 생활비를 감당할 길이 없어요. 난방비를 아끼려고 가스도 안 쓰고 수도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순간 방바닥에 놓인 강아지 사료가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강아지는 보이지 않았다. 혹시 강아지도 키우세요? 세입자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설마 강아지 사료를 드시는 건 아니겠지요? 답이 없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집에서 벌어지는 힘겨운 하루하루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나는 더는 망설일 수 없었다. 가스비 걱정 마시고 지금 당장 난방 다시 켜세요. 물도 마음껏 쓰시고요. 세입자는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곧바로 마트로 향했다. 쌀, 햇반, 반찬, 라면, 따뜻한 국거리 등을 카트에 가득 담았다. 계산을 마친 후 다시 세입자의 집으로 돌아가 물품을 건넸다. 세입자는 그것을 받아들고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 이내 눈물을 흘리며 작게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 모습을 보니 나도 울컥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역 복지센터에 연락해 세입자의 딱한 상황을 알렸다. 하지만 복지센터에서는 의외로 난감해했다. 세입자에게 지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오래전 이혼할 때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아들이 꽤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서 정부 지원이 어렵다고 했다. 나는 황당했다. 가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닐 텐데 단순히 가족관계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이 어렵다니. 나는 복지센터에 다시 요청했다. 부모 자식 사이라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류가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가족관계만 보고 지원을 배제하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복지센터 담당자는 재검토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세입자를 다시 찾아가 말했다. 복지센터에서 다시 검토해 보기로 했어요. 지원이 개시될 때까지 걱정 마시고 지내세요. 그동안 공과금이랑 임대료, 식비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세입자는 감격한 듯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많은 생각이 들었다. 나도 여유 있는 형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 상황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내 눈앞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날 이후 나는 생활비를 줄이고 더욱 절약하며 살기로 마음먹었다. 작은 도움이라도 세입자와 그 어머니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다. 임대업을 하면서 나는 단순히 건물주로서 세입자들과 단순한 유대관계를 맺어왔지만 오늘의 경험은 그 이상의 의미였다. 하루를 허겁지겁 보내다 보니 배가 너무 고파 라면물을 올렸다. 그날은 참으로 추운 날이었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한 하루였다. 제가 잘한 일이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